오늘은 최근에 굉장히 두려움을 주고 있는 A형 간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A형 간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은 인터넷에 이미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위생 가설 이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생 가설 이론은 역설적인데요. 이 A형 간염이 확산된 이유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A형 간염이 지금 3, 40대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린 시절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지만 워낙 이 자연적으로 이 위생 상황에 이제 맞아서 이런 A형 간염에 접촉을 하지 않아서 면역체가 없기 때문에 이 3, 40대가 더 취약하게 노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A형 간염에 관련돼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곳에 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질병에 더 취약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 이론이 바로 위생 가설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을 너무 철저하게 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서 질병에 잘 걸리는 굉장히 패러독스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처음 주장한 이가 바로 데이비드 스트래컨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20세기의 유년기에 감염의 발생률이 낮아질수록 이 천식과 꽃가루 알레르기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1989년에 처음으로 위생가설 이론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알레르기뿐만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미생물 노출 감소가 천식이나 비염보다 더 광범위한 만성 염증성 질환에 적용이 되고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질병에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그레햄 룩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좀 더 확장을 해서 이런 미생물들, 그러니까 이런 질병균들이 포유류 동물과 인간의 진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이 많이 이제 존재를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다양한 그런 연구 결과들이 그동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손톱 물어뜯는 아이가 오히려 면역력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손톱이라든지 또 이 손에 세균이 많을 수 있죠.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이것저것 많이 짚고 또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생을 일찍부터 세균과 함께 입으로 가게 되면 물론 좀 아플 수는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면역력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굉장히 청결을 어린 시절부터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면역력이 약해져서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왕절개로 낳은 아이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확률이 5배나 높다든지 제왕절개로 분만을 한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 소화 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게 되는데요. 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뭔가 세균과 또 심지어는 각종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이제 해충 같은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찐득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균이라든지 진드기와 같은 그런 생물체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접촉이 되면 결과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면역력이 생겨서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생가설 이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 역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결을 하는 것이
부정적이냐? 그렇지는 않죠. 뭐 예를 들면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죠. 그래서 이런 세균을 제어하는 것은 분명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균을 통해 가지고 어린 시절에 저항력을 길러야 되는데 너무 청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져서 성인기에 이런 A형 간염에 걸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걸릴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 이런 질병이 좀 덜할 수 있었죠. 예를 들면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 그때는 없었는데 이 의학자, 과학자들은 그때 아이들이 좀 지저분한 곳에서 놀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면역력이 생겼다. 그래서 피부염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임산부가 이 농장에서 생활을 했을 때 거기는 이제 그냥 농작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축도 있는데요. 그런 가축들과 함께 어울렸을 때 오히려 이런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태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청결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질병을 예방하고 그러면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역설적으로 너무 청결한 상황에서 어린 시절에 가져야 될 면역체가 없어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 수가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아이러니지만 어린 시절에 청결한 것만이 또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적당한 그런 지저분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지저분한 곳에 내보낼 수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청결을 이렇게 추구하는, 예를 들면 유난 떤다 그러죠. 그런 점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돌거나 독감이 돌았을 때 어떤 다른 아이들과의 어떤 접촉을 그냥 방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적절한 어떤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 40대 세대에게 A형 간염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사람의 그런 A형 균과 접촉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형 간염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생가설 이론을 통해서 문명의 역설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적절한 지저분함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패러독스 현상도 살펴봤고 이것을 사회 현상에도 적용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